암 진단 시기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면 암 진단 이후의 삶의 질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고 내 삶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디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. 고잉온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입니다. 고잉온 토크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룰 주제는 암 경험자의 마음 관리입니다. 암 환자분들이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. 마음적으로, 정서적으로, 심적으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에서 분노, 우울, 불안, 걱정, 짜증 이런 것들을 다 통해가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일종의 수용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. 이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고요.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분입니다.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고요. 이분이 주로 하셨던 진료와 연구 영역이 이제 미국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.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것들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셨는데, 과정이 부정과 분노, 협상, 우울, 그 다음에 수용인데요. 암에서 대비를 해본다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첫 번째 느끼는 거는 부정과 관련된 겁니다.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? 혹 큰 병원에 가면은 검사 결과가 지금의 암이 아니라 정상 혹은 암 전 단계의 좀 더 낮은 단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단계를 첫 번째로 느낀다고 하고요. 결국에는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됐구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왜 하필 이런 걸 당해야 돼? 라는 거에 대해서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 단계가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이라 그래서요. 종교가 있으신 분 같다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은 더 착하게 살 테니 이 병에서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아 간다, 그런 우울 단계가 있고 그 과정을 넘어간 다음에서야 이제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. 이 5단계를 다 하나하나씩 거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중간 넘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뒤로 백 하기도 하고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암 환자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이거든요. 디스트레스는 암을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서적인 어려움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. 암 초반에는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컸거든요. 내가 과연 이 암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제일 우선되는 부분이었다면, 지금에 있어서는 암 치료나 암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져서 암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치나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바이벌십이라는 생존권, 제가 추천하는 번역은 생활력, 이렇게 좀 더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, 권리, 이런 것들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암을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도 나의 삶의 질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, 삶의 질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치료 초반에서부터
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식으로 의사들 입장에서의 시각도 많이 달라지게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. 암 진단 시기부터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면 암 진단 이후의 삶의 질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고 내 삶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 때문에 암 환자 정신 건강을 바라보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디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런 디스트레스를 강조하느냐? 단순하게 나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, 내가 정서적으로 그냥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만 디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이코엔도 뉴로 이뮤놀로지라는 학문 명칭인데요. 각각을 분리해서 보자면 정신의학과 내분비의학, 신경의학, 면역의학이 다 연계가 돼 있다라는 학문입니다. 즉 우리의 마음과 신체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, 면역 체계들이 우리 정신 건강과 다 연계돼 가지고 하나의 일체화된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. 우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세요.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죠. 즉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우리의 면역 체계나 호르몬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디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마음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분비적인 호르몬, 나의 신경계적인 여러 가지 증상, 그리고 나의 면역 체계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거든요. 암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우울함의 정도를 잘 관리를 하셨던 부분이, 나의 불안을 잘 관리를 하셨던 부분이, 그리고 나의 수면을 잘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암에 의해서 생존에 대한 부분에서까지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실제 연구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암병원에서 디스트레스 관리를 일반적인 암 치료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라는 게요. 단순히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, 암을 받아들이고 암을 관리해 나가는 데도 있어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미국에서도 암병원 내에 반드시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규정으로 발전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나의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신체의 안정을 찾아가는데도 디스트레스 관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암 치료 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암을 일정 부분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암을 관리하시면서 재발을 막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